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어서 교과서 15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는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역사라는 거는 사실 이해를 어느 정도 동반을 해야지 외워지는 과목입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이쪽 파트, 특히 문화사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 없이 그냥 외워야 될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든 시대마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교과서가 편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의 문화 배우면은 우리가 세종 때 만들어진 앙부일구, 해시계, 물시계 여러 자경로 이렇게 이름 외우잖아요. 칠정산, 혼리강 역대국도지도 이런 이름 외우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외울 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사실 이쪽 파트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외울 게.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59쪽 보면은 역사부터 나옵니다. 역사 연구가 이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대 계몽 사학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와 박은식인데 이 두 인물은 이 파트뿐만 아니라 뒤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역사학자로서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고 나서의 책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시기에 있었던 책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는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을지문덕전이나 이순신전 이런 위인전을 씀으로써 외적의 침략에 물리친 영웅들의 전기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는 국혼을 강조하는데 이 국혼 겁나 중요해요. 이 국혼, 우리 혼, 영혼할 때 그 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혼을 강조하는데 이 국혼을 강조하는 일환으로서 동명왕실기, 동명왕이 누구죠? 동명왕, 그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 주몽의 얘기를 써놓은 얘기가 동명왕실기다. 이것도 여기와 내용이 의도가 비슷한 거죠. 의도가. 그래서 신채호와 박은식이 이러한 역사적인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독사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학을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독사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에 독사신론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는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광문회라는 게 이제 최남선, 박은식 등을 통해서 조직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전, 우리 고전 문학할 때 고전, 이 고전을 정리하고 새롭게 간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전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 다음에 국어를 봅시다. 국어 분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는 모든 문서에는 한문만 사용을 했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국한문을 호용합니다. 국어와 한문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 아까 봤었죠.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한글을 간행을 합니다. 순한글로 간행을 하죠. 신문을. 그래서 순한글 간행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인물이 지석영과 주시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 일제강점기에서도 나와요. 아까 역사와 같이. 그래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0페이지. 문학, 예술, 연극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신소설, 신체시 아마 배울 거예요. 이거 문학 시간인데 하여튼 그 국어 관련 과목에서 다 배울 내용들인데, 신소설과 신체시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소설 대표적인 그 작품 이름이 혈앤후, 금수회의록, 은세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시에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판소리가 정리되고 창가와 창극이 유행하는 모습을 보고, 미술은 유화, 기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름 성분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유화가 유행을 하게 되고, 연극 같은 경우는 원각사라는 극장 이름이에요. 원각사에서 이러한 신소설 내용들이 공연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은세계와 치악산이 대표적인 연극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계의 변화, 여기에서는 종교는 이제 이 시기에 많은 종교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신교나 천주교 이런 데는 이제 점점 원래도 있었지만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가 많이 보급이 되게 됐으면서, 그 다음에 유교나 불교계에서도 이제 새롭게 혁신, 너무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종교가 발전할 수 없다 해서 유교나 불교계에서도 혁신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종교가 창시가 되는데,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동학이 조금 와해될 위기에 처해지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천도교로 개칭하여서 발전시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가 중심이 돼서 대종교,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종교를 새롭게 창시하기도 했다. 또 원불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밑에 이제 개항 이후 여러 종교계의 모습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옆에 보면은 161쪽에 이제 혈앤후나 해에게서 소년에게 내용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술의 세경향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2쪽 3쪽 보면은 이 대단원 3단원의 대주제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도 당연히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서도 당연히 시험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확인을 하도록 하시고, 드디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1단원, 대단원 1단원과 2단원을 마치기로 했었는데 대충 맞춰서 끝낸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이제 2학기 1차 고사 때도 기말고사 이후로 봤던 내용을 봤던 3단원부터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올 텐데, 문제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도록 합시다. 다행인 게도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르면 다시 들어와서 제 강의를 볼 수 있으니까, 강의를 모르면은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단원 3단원으로 들어가서 일제강점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나서 아마 뒤에 이제 세세한 내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강 다 들으셨으니까 이 강의를 들었겠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2학기 때 봅시다. 화이팅!